네, 안녕하세요. 멘탈이 전부다의 철영입니다. 네, 러시아의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동부의 군사 진입을 명령하면서 금융시장의 분위기도 바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 있는 두 개의 독립정부를 러시아가 승인하면서 평화유지군 명목으로 러시아 군대를 진입시킨 건데요. 일단 치안 유지라는 명분으로 군대의 일부를 투입한 다음에 이걸 계기로 침략을 정당화하겠다는 사전 포석처럼 보이기 때문에 전면 침공의 위협이 더 올라간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타국가의 독립정부를 마음대로 인정하고 군사를 지원한 것은 그 자체로도 논란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각적으로 제재를 선포했고요. 우선 해당 돈바스 지역에 대한 미국인의 신규 투자, 무역, 금융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동할 것이라 얘기했고, 동맹국들과 함께 추가적인 조치에 대해 논의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더 본격적인 러시아에 대한 경제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단 기대했던 바이든과 푸틴의 정상회담은커녕 당장 이번 주에 예정되어 있던 외교장관 회의도 성사가 불투명해졌습니다.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러시아의 라브로프 외무장관이 이번 주 수요일 또는 목요일에 회의를 갖기로 했는데요. 기본적으로 러시아가 침공하지 않는다는 조건 하에서의 회의였기 때문에 미국이 이번 사태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규정한다면 회의가 불발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당분간은 러시아와의 외교를 통한 중재는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죠. 일단 현재까지의 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이렇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긴장감이 최고조에 다다르면서 금융시장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일단 유럽 증시가 크게 떨어졌습니다. 프랑스와 독일 등의 주요 유럽국의 증시가 2% 넘게 하락하면서 마감했고, 코스피를 비롯한 아시아 증시도 오전에 하락하고 있습니다. 미국 시장은 어제 프레지던트데이로 휴장이어서 다행히 화를 피해갔지만 아마 장이 열리고 나면 안 맞았던 매를 몰아서 맞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암호화폐 시장도 전일 대비 4~5%가량 하락했고, 특히 비트코인보다 알트코인들의 하락폭이 큽니다. 이유는 비트코인의 변동성 자체가 원래 알트코인보다 적은 것도 있지만 지금과 같이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상황이 되면 코인 시장을 완전히 떠나지 않는 투자자의 경우는 알트코인을 팔고 비트코인을 사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시장이 약세기일수록 전체 시장에서의 비트코인의 점유율이 올라가죠. 반면 전통적인 안전자산인 금값은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 소식 때문에 한때 0.5% 가까이 올라 $1,900를 돌파했고요. 전문가들은 지금과 같은 불안한 시국이 계속된다면 금값이 온스당 $2,000를 넘는 건 시간 문제라 보고 있습니다. 유가도 마찬가지로 급등했죠. 아직 직전 최고점인 배럴당 $95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전면전이 시작되면 $100를 넘을 것이 확실시 되어 보입니다. 러시아는 세계 3위 산유국이자 유럽의 최대 천연가스 수출국입니다. 하지만 전쟁이 발발하면 경제 제재를 포함해서 수출길이 막힐 수 있기 때문에 원유 공급량이 크게 줄어들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현재 원유의 경우 수요 대비해서 실제 생산 능력은 굉장히 큰 편이기 때문에 가격이 크게 오른다면 생산량도 따라서 증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오펙에서는 이미 하루 40만 배럴씩 증산하기로 합의를 했고요. 가격이 계속 오른다면 추가적인 증산 가능성도 큽니다. 또한 막대한 천연가스 생산 능력을 가진 미국의 생산량도 크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유가가 어디까지 오를 수 있을지는 지켜볼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채권 수익률은 크게 낮아지고 있는데요. 현재 1.8% 중반대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이유는 국제정세의 불안으로 안전자산인 채권의 가격이 뛰면서 가격과 반대로 움직이는 수익률이 하락하고 있기 때문이고요. 마찬가지로 안전자산인 달러의 수요도 상승하면서 원달러 환율은 다시 1,200원을 돌파할 기세입니다. 이처럼 모든 시장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의 전쟁 위협에 대비하면서 가격이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듯 막상 전쟁이 발발하고 나면 이후로는 시장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못합니다. 다만 불확실성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선반영이 진행되고 단기적으로 큰 변동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시장의 큰 불안점은 에너지 가격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입니다. 러시아는 최대의 에너지 생산국 중 하나이고 또한 두 국가는 많은 원자재들의 주요 수출국입니다. 거기다 국제정세가 불안해지면 이 두 나라뿐만 아니라 주변국들의 수출이나 운송 경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에너지 가격과 관련 원자재 가격이 크게 뛸 염려가 있습니다. 실제로 이미 철강과 니켈, 알루미늄 같은 주요 원자재가 20에서 40%까지 크게 오르고 있고요. 철은 거의 모든 산업에서 사용하는 원자재이고 니켈과 알루미늄은 현재 수요가 가장 많은 반도체와 배터리의 주요 원료들이죠. 안 그래도 부족한 이들 주요 제품들의 공급량 부족에 추가적인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전쟁은 그 자체보다는 후폭풍이 문제입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에너지난, 공급망 부족으로 인해 기업들의 원가 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에 추가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상승과 원자재 가격의 상승, 공급망의 부족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기업의 원가 부담이 커지면 당연히 수익성이 떨어지게 됩니다. 자체로도 나쁜 것이지만 기업은 어느 정도 이 수익성을 보전하기 위해 상품과 서비스의 가격을 올릴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상품과 서비스를 구매해야 하는 소비자의 부담이 커지고 이 소비자들이 바로 노동자들이죠. 당연히 임금을 올려달라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임금 인상으로 인해 지출이 커진 기업은 다시 수익성이 안 좋아지고 추가적으로 가격을 올릴 수 있습니다. 또한 높아진 소비자 물가는 에너지와 원자재를 생산하는 데 드는 가격도 증가시킬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렇게 생산자 물가와 소비자 물가가 계속해서 서로가 서로를 올리는 악순환이 펼쳐지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펼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은 날뛰는 물가를 잡기 위해 더욱 공격적으로 긴축 정책을 시행할 가능성도 커지겠죠. 결국 전쟁보다 시장에 장기적으로 위협이 되는 것은 인플레이션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한 것은 이 과정을 최대한 단순화해서 설명한 것뿐이고요. 연준의 다음 회의는 3월 15일과 16일입니다. 이때 금리 인상을 포함해서 대략의 방향성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러시아가 조만간 침공을 감행한다고 가정한다면 결국 시장은 전쟁의 불확실성은 그때까지 대부분 선반영이 될 테고 앞으로는 다시 인플레이션이 가장 큰 관심사가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연준의 정책 방향성에 더 관심이 집중되겠죠. 또한 물가와 금융시장의 반응에 대해서도 사실 오늘 설명드린 내용보다 훨씬 복잡한 이면이 있습니다. 추가적인 얘기는 다음에 다시 더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영상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즐거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